펩트론,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죠? 글로벌 거대 제약사랑 손잡고 있는 아주 유망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훅 꺾였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머릿속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 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패닉에 빠뜨렸던 그 사건, 바로 이 충격적인 주가 급락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바로 12월 초에 투자자들이 딱 마주했던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연일 급락. 와,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보세요. 12월 2일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8.82%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날에도 6.6%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급락해버리니까 시장이 받은 충격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아니, 기술력 좋지, 파트너는 세계적인 빅파마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바이오 섹터의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일정에 관련된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판을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무대가 어딘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수십억 달러, 아니 수백조 원이 걸린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요, 말 그대로 혁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혹은 매주 맞던 주사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더 나아가 몇 달에 한 번 맞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대격변의 시기인 거죠. 보이시나요? 770억 달러. 2030년에 예상되는 시장 규모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두고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전선에 바로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효과가 가는 차세대 주사제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걸 자체적으로만 하긴 힘드니까 펩트론이 가진 것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펩트론의 기술이 뭐길래 일라일릴리 같은 거물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을까요? 그 비밀병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마트 대포 플랫폼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약효가 금방 사라지는 약을 아주 작은 캡슐 같은 데 넣어서 몸 안에서 아주 천천히 꾸준히 나오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습니다. 약물을 미립구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캡슐 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 캡슐의 재료가 또 기가 막히는데 우리 몸에서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약효를 길게 늘리는 마법의 첫 단추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캡슐들이 몸속에서 그냥 한 번에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마치 댐에서 물을 조절해서 내보내듯이 약물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방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맞아야 했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환자 입장에서도 또 약을 파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인데 도대체 왜 시장은 공포에 떨었을까요? 자, 이제 그 날짜별로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월 28일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릴리란 추가 실험을 할 계획이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1일에 기술평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죠.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날 12월 2일에 시장은 주가 급락이라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과 전문가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시장은 연장이라는 단어를 지연, 즉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공포를 일으킨 거죠. 하지만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이건 테스트할 약물을 더 늘려서 더 깊게 보겠다는 거잖아. 이건 오히려 더 큰 관심의 표현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럼 진실은 뭘까요?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회사 IR,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내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내놓은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연구와 계약 협상은 병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술적인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사업적인 계약 논의는 논의대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연구가 끝나야만 계약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즉 기술평가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최종 계약 발표 시점까지 늦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실험 기간이 늘어난 것과 실제 사업 계약이 늦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지금 상황은 딱 이겁니다. 한쪽에는 일정이 늦어지네? 혹시 잘못되는 거 아냐? 하는 단기적인 공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191이라는 거대 파트너가 더 많은 약물에 대해 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장기적인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기술의 가치가 훼손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일정 변경이라는 소식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어쩌면 과도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단기적인 공포가 혹시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장기적인 기회를 못 보게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겠죠?